우리가 롱숏 펀드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맨날 뭐 불법 공매도니 뭐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졌느니 이렇게 하는데 그걸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이키드 숏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공매도는 없습니다. 내가 1,000억을 운용하는 그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은 나 에코프로가 이제 빠질 것 같아. 그래서 무조건 공매도를 칠 거야. 그런 펀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뭐 홀짝 게임이죠. 그럼 홀짝 게임. 오르든 내리든 틀리면은 아작이 나는 거죠. 특히 이제 매도 같은 경우는 틀리면은 위가 열립니다. 손실이 무한대요. 임플란트라든가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달 내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런데 이때 월 실적이 좋다 그러면 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투자 경고 해제돼요. 자, 한미반도체가 유일한 HBM 수혜주라 그래서 상한가 치고 뭐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투자 경고 해제되면은 사실 한미반도체도 또 새로운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거고. 근데 지난주 증시가 지금 역대급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사실 지난주 수요일날 하락 이게 주식시장의 종목 수가 한 2,500개 되는데요. 수요일날 하락 종목 수가 2,400개 가까이 됐습니다. 저 사실 해외 증시도 평온했고요. 우리 시장만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사실 그 정도의 이제 하락 종목이 나온 거는 뭐 제 기억에도 거의 뭐 9.11 테러라든가 또는 뭐 금융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가 또는 뭐 코로나 초창기 하락 사태 이제 그런 거 즉 외부 전 세계적인 증시 충격 외에는 사실 처음 봤어요. 뭐 사실 지난주의 변동성은 역대급이었다.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극대화됐었죠. 그래서 이제 롱숏 펀드가 숏 커버. 우리가 롱숏 펀드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맨날 뭐 공매도 불법 공매도니 뭐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졌느니 이렇게 하는데 그걸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매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숏이라는 것은 매도입니다. 즉 롱숏 펀드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헤지 펀드에서 구사하는 그 절대 수익 전략 중에 하나예요. 이제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오르던 내리던 절대 수익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롱숏 그 펀드가 좀 많아요. 즉 뭐냐면은 두 종목을 페어로 잡는다. 예를 들어서 페어로 잡는 게 한 쌍이에요. 한쪽은 매수고 한쪽은 매도.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업종 내에서도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매수하는 쪽 한 포지션은 매수라고 한 포지션은 매도를 해야 되니까, 자 매도하는 쪽보다는 매수하는 쪽이 더 오르든가 또는 빠질 때는 매도하는 쪽이 더 빠지든가 해야지 이 절대 수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네이키드 숏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공매도는 없습니다. 즉 내가 1,000억을 운용하는 그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은 이 1,000억을 에코프로에 그냥 나 에코프로가 이제 빠질 것 같아. 그래서 무조건 난 공매도를 칠 거야. 그런 펀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뭐 홀짝 게임이죠. 그럼 홀짝 게임 오르든 내리든 틀리면은 아작이 나는 거죠. 특히 이제 매도 같은 경우는 틀리면은 위가 열립니다. 즉 손실이 무한대요. 내가 매수 같은 경우는 내가 1억을 샀다 그러면은 최대한의 손실이 1억이죠. 빵이 상패가 돼서 빵이 되더라도. 근데 1억을 공매도를 쳤다 그러면은 자, 2배, 3배, 10배 오르면은 내 손실은 무한대까지 가는 겁니다. 즉 네이키드 숏은 없다. 일방적인 공매도 포지션은 없고 한쪽은 매수, 한쪽은 매도하는 그 롱숏 펀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1억을 샀어요. 그 다음에 1억짜리 에코프로를 빌려서 매도를 쳤어. 그럼 뭐야? 삼성전자가 에코프로보다 더 올라야지 나는 이익입니다. 그죠? 근데 자, 에코프로가 사실 연초 대비 15배 올랐죠. 15배. 우리가 저기 150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자, 공매도 포지션에서 매도 포지션에서 손실이 커질수록 이 롱숏의 포지션을 전체를 다 없애야 돼요. 그게 손절이죠. 그럼 뭐야?
이 매도 포지션을 손절하는 건 뭐야? 매수를 해야 되죠. 매수. 즉 공매도를 숏 커버한다. 또는 뭐 숏 스퀴즈라는 거는 그렇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도 청산을 해야 돼. 즉 뭐다?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의 숏 커버가 일어날수록 다른 쪽 종목이 팔아야 됩니다. 즉 뭐냐면은 2차 전지 공매도를 숏 커버할 경우 이 다른 종목까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다른 섹터는 이제 매도가 돼서 거기 급격한 이제 주가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라. 이 네이키드 숏은 없다. 일방적으로 나 2차 전지 너무 비싸. 그래서 난 공매도 칠 거야. 그런 포지션은 없습니다. 즉 한쪽은 매수고 한쪽은 매도기 때문에 이 매도를 청산하려면 매수도 청산해야 돼. 즉 여기를 사면은 에코프로를 공매도 숏커버를 하면은 나머지 롱 포지션의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 섹터들이 하락을 하는 현상이 발생이 된 겁니다. 2차 전지의 급격한 상승으로 숏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 다른 종목들이 매도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게 2차 전지가 극단적으로 오르면 다른 종목들이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개인분들도 이제 포모라고 그러죠. 포모. Fear of missing out. 내가 주가 급등할 때 내가 뒤처지는 두려움 속에서 개인들이 이쪽으로 그냥 잔뜩 샀어요. 사실 뭐 주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든 주식 안 하는 사람들도 그냥 2차 전지 해서 이게 보니까 이게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공개 강의 떴어요. 에코프로 100만 원 돌파. 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뭐 어쩌죠. 이렇게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몰린다고. 지금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 지겨워, 바이오 지겨워, 다 때려치고 나 이거 다 팔고 나 그냥 에코프로 포스코 살래. 이런 매수도 많이 몰렸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빠지는 거지.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뭐 거래대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가 세 종목이 거래대금 40%를 지금 뭐야? 다른 종목들은 그냥 버려진 거고 요거로만 다 산 거야. 즉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37%, 수요일 날 극심한 이제 1시부터 이제 극심한 변동성이 나왔었죠. 40%까지 올라갔고 물론 금요일 날도 반등을 했지만 35%입니다. 즉 이게 20% 언더로 빠져야지 이 거래대금의 20% 이하로 빠져야지 2차 전지도 좋고 다른 주식들도 좋아지는 겁니다. 즉 이 거래대금 쏠림 현상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보시면 2차 전지 관련 ETF가 또 많이 늘어요. 그럼 이거는 또 어떤 현상이 주냐? 오를 때는 자 주식을 사니까 가속화가 되는데 빠질 때면은 또 팔아야 됩니다. ETF를. 자, 요런 식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자, 수요일 같은 경우 뭐다? 하락 종목 수가 2,400개까지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화요일 날 요런 메신저가 많이 돌았어요. 사실 뭐 에코프로 BM이랑 금양 합쳐서 이제 86조인데 하이닉스 인수하고도 남고 현기차 인수하고도 남고 뭐 주르르르. 사실 좀 우리 에코프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100만 원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일주일 만에 150만 원까지 50%가 올랐다. 자, 기업의 가치가 일주일 동안 50% 정도 올라갈 이벤트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자, 실적도 발표해서 별로였고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LG와 같은 그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면은 자, 양극재 가격이 3분기에 20% 빠진답니다. 즉 좋아질 건덕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극심하게 숏 커버와 뭐 개인들 매수에 해서 이렇게 150만 원까지 올리고 포스코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죠. 거래대금을 다 잠식해서 이런 사단이 났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사실 뭐 에코프로 2차 전지 좋죠. 네. 근데 단기적인 상승폭이 과다했다는 거고 이런 게 이제 5월 달에도 있어 사실 4월 달에도 있었죠. 근데 뭐 에코프로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어쩌고 해서 사실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습니다. 빠졌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거의 15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30% 이상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때도 최소한 한 달은 옆으로 기었고요. 61선에 만났는데 물론 61선이 80만 원이지만은 자, 한 달 올라갈수록 이게 좀 올라오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80, 90에서 85만 원 정도 만나지 않을까 그냥 이 정도 생각이고 어찌됐든 간에 단기적인 기간 조정은 피할 수 없다. 일단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를 투자하려면 제 생각에는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 대장주를 하시는 게 낫지. 비싸도 물론 다 비싸죠. 자, 우리가 이제 뭐 후발 주자를 따라가게 하면 더 물려요.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제일 안 오르는 게 뭐 첨보 같은 거죠. 첨보 같은 것도 자 에코프로 급등하니까 따라 올랐다가 더 빠졌어요. 더 빠졌어. 그리고 엔캠 같은 것도 마찬가지. 더 빠졌죠.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자 기간 조정이 필요한데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포스코 그룹 중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포스코 스탈리온이라든가 포스코 엠텍 이런 건 사실 2차 전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거의 철강주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압축을 하시라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뭐 최근의 변동성과 2차 전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코스피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랐죠. 코스닥은 뭐 거의 전고점 뚫고 근데 반도체랑 2차 전지 9개 종목 빼면은 요거밖에 안 돼요. 즉 거의 1월 수준입니다. 1월 수준. 신저가 종목이 즐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났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몰려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맨날 강조를 하는 게 ADR이죠. ADR. 왜 그러냐면은 자 수요일처럼 이렇게 시장이 작살이 나면 여러분들 막 투매하기 쉬워요. 투매. 근데 항상 요거를 보면은 최소한 그 자리에서는 투매를 할 자리가 아니다는 겁니다. 70 초반이에요. 그때 수요일날 65까지 빠졌는데 자, 요 수치는 뭐냐면 작년 10월 수치 지수가 2200 거기서 놀 때 수치입니다. 그만큼보다 양극화가 시장이 심화가 됐다는 거예요. 오른 섹터는 사실 반도체 2차 전지 빼고 극소수죠. 뭐 일부 뭐 건설기계, 뭐 전력기기, 뭐 엔터주 이런 것들 빼고는 다 거의 신저가를 헤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요 구간에서는 주식을 파는 게 아니다. 최소한 이 급락할 때 교체 매매를 하든 현금 있으면 주식을 사든 어찌됐든 향후에 상승 종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2차 전지 거래대금이 좀 줄수록 다른 섹터로 좀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찐따 섹터도 조그마한 그 모멘텀에 이제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 증시 한번 볼게요. 자, 금요일에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미국 증시 거의 나스닥 2% 정도 올랐어요. 자, 금요일날 가장 컸던 게 뭐냐면은 이 PCE 지수입니다. PCE라는 거는 자, CPI 소비자 물가 말고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해서 연준이 제일 중요시하게 보는 물가 지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PCE 지표 물가 지수가 3%까지 3% 전월에 3.8%였는데고 예상이 3.1%였는데 3%까지 빠졌을 거예요. CPI도 똑같죠. 3%까지 빠졌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코어 PC라고 하죠. 코어 PC 근원 물가 지수 이것도 전월에 4.6% 4.2%가 되는데 4.1%까지 서프라이즈.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빠진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고용 비용 지수라 그래서 제 고용 지표는 좋지만은 이 비용이 또 빠졌습니다. 즉
그래서 자, 파란색 헤드라인 PC 3%, 이 주황색이 코어 PC 4.1%까지 빠졌어요. 이 CPI랑 비슷하죠. 즉 이게 연준에서 다음번 금리 인상은 뭐다? 지표를 보고 한다.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즉 데이터는 생각보다 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다. 즉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플레는 한물 갔다 이제.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랑 고용 지수가 좋으니까 골디락스라 그러죠. 골디락스. 뜨겁지도 않고 아주 차갑지도 않은 아주 좋은 장세다. 자, 그래서 다우지수 보시면은 자,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라 그랬어요. 이걸 뚫고 올라갑니다. 자, 고점까지 거의 얼마 안 남았죠. 나스닥도 마찬가지. 요때 뭐 그 비중 조절한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이 좀 빠졌지만 어찌됐든 주봉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S&P 500도 마찬가지. 자, 주봉 계속 올라가죠. 4,800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다? 자, 홍콩이라죠. 홍콩. 왜? 이 중국이랑 연결이 되는데, 자, 홍콩 지수가 자 11월에서 2월까지 급등할 때는 뭐다? 이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줄줄줄 흘러내렸죠. 이게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주에 영향을 줬다. 왜? 똑같죠. 이 모양이 똑같은 게 뭐야? 아모레 퍼시픽도 이때부터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1분기, 2분기 예상보다 안 좋으면서 쭉 빠졌었고, 석유화학주들도 마찬가지. 근데 뭐다? 어찌됐든 이 쌍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이 중국 쪽 제조업 지표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중국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엄청 올라온다. 공산국가에서는 사실 민심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태를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또 정부에서 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자, 비용을 푸는 그런 경기 부양보다는 최근에 어떤 게, 자, 돈 안 쓰더라도 뭘 한다? 알리바바 같은 이 플랫폼 기업들 규제를 완화해 준다. 자, 규제만 완화해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부동산 지표도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정책을 피고, 어찌됐든 간에 방향성은 일단은 밑보다는 위가 맞겠다. 상해지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국 펀드, 이 중국 펀드 자금 유입인데, 자, 지난주에 이렇게 빨딱 섰어요. 이게 2022년 10월 이후로 최대다. 즉 해외 자금도 계속적으로 빠지다가 이렇게 다시 재차 유입되고 있다. 그러면은 자, 뭐라 그랬죠? 그 ADR이 낮으면은 종목이 확산될 수 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쩔어 있는 중국 관련주들도 조그마한 모멘텀을 찾으면은 바닥에서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조금 부담되는 건 유가인데 사실 200일선은 좀 넘었어요. 200일선을 어찌됐든 간에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데, 또 유가가 오르면은 또 좋아지는 섹터들이 있죠. 그런 것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종목 중에서도 자, 이 반도체 종목들 한번 볼게요. 반도체. 자, 이게 KLA라고 반도체 검사 장비 대표주입니다. 자, 주봉인데 월봉. 자, 신고가 나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 다 아셔야 돼요. 램리서치. 자, 거의 전고점까지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여기도 좀 있으면 전고점이죠. 이렇게 미국 쪽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상당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인텔이 쩔어 있다가 실적을 또 좋게 나왔어요. 자, 인텔은 뭐 월봉으로 보면 완전히 바닥이죠. 완전히 바닥인데,
자, 목요일 날 자, 실적을 좋게 발표함으로써 이렇게 갭 상승이 나왔고 어찌됐든 간에 인텔도 좋아진다. 자, 반도체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일정을 좀 볼게요. 일정. 자, 자, 8월 15일까지는 이제 실적 발표가 쏟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 쪽 PMI 지표가 발표를 하고요. 자, 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자, 항상 월 첫 주는 고용 지표가 줄줄이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자, 고용 지표가 적당하게 좋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적당하게 좋은 게,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나빠도 안 되고 적당하게 좋게 나와야지 골디락스로 가는 겁니다. 고용 지표 잘 보시고, 근데 캐터필러랑 AMD 실적 발표를 하는데, 자, 캐터필러는 우리나라 건설기계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자, AMD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체들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항상 8월 월 1일에는 뭐가 발표된다? 수출입 동향이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전력기기든 의료기기든 임플란트 등 이런 것들, 자, 요게 7월 한 달간, 자, 우리가 10일, 20일 이렇게 발표가 되지만은 이 숫자들이 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 8월, 그러니까 항상 1일 날 발표되는 게 전월 30일 동안의 숫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즉 임플란트라든가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달 내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런데 요때 월 실적이 좋다 그러면 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투자 경고 해제돼요. 자, 한미반도체가 유일한 HBM 수혜주라 그래서 상한가 치고 뭐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투자 경고 해제되면은 사실 한미반도체도 또 새로운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이제 방산주들이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어찌됐든 그 윤 대통령 이제 지난 그 우크라이나 방문 전에 오르고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도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이런 일정이 있다. 그 다음에 고용지표 계속 발표가 되고, 퀄컴. 목요일 날도 고용지표 발표되고요. BJ 쪽 지수. 그 다음에 애플과 아마존, 빅테크, 애플과 아마존 장 마감하고 발표하니까 이제 금요일 날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자, 에코프로랑 BM이 실적 발표를 했었고, 이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자, 요거에 따라서 또 2차 전지 주들이 또 변동성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일단 8월 4일 금요일 날 중요하죠. 비농업 고용 지수라 그래서 이 고용이 좀 어땠냐. 제가 항상 물가랑 고용 지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물가는 계속 하락하니까 좋은 건데, 고용이 적당하게 좋으면은 골디락스로 간다는 겁니다. 8월 달에 이제 그 남은 일정이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블랙핑크 리사 뭐 재개혁 만료일이에요. 거기서 이제 결판이 나겠죠. 그 다음에 8월 23일 날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자, 5월 달에도 자,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예상치 대비 50% 정도 올려놔서 전 세계적인 이 반도체 랠리가 온 거예요. 자, 요거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뭐 랠리가 오든 어찌됐든 변곡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10일 날 이제 MSCI 신규 편입주들이 있었는데, 에코프로도 있을 거고 뭐 줄줄 있겠죠. 뭐 하나오션이 줄줄, JYP는 줄줄 있어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가 요때도 좀 변곡점 될 수 있겠죠. 요 이후로 빠지겠냐 오르겠냐, 어찌됐든 간에 에코프로보다 기간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